아침 6시 반.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눈꺼풀이 무겁게 들려 올라가는 순간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실감했다. 또 하루가 시작됐네. 누군가와의 대화가 아니라 거의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다. 15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반복해왔다. 직장까지는 버스로 30분, 자판기 커피는 늘 왼쪽 끝 버튼, 점심은 건물 앞 김치찌개집. 나는 뭔가를 바꾸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바꾸지 않으면 편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버스 안창 밖으로 지나가는 아파트 단지들이 무심히 스쳐갔다. 같은 자리, 같은 풍경. 그런데 유난히 그날은 옆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평소 같으면 고개를 돌리지 않았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작은 기침 소리에 자연스럽게 눈이 갔고 시선은 멈췄다. 노란색 점퍼를 입은 노인은 양손에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다. 봉투 안쪽으로 삐죽 고개를 내민 건 허브 화분 같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뭐라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나는 창밖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려다 무심코 그가 들고 있는 종이 봉투를 다시 바라봤다. 그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허브를 살살 쓰다듬으며 자신이 허브를 키우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가 말했다. 식물은 말을 걸지 않아 좋다고. 그래서 더 자주 말을 건다고. 대답이 없으니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나는 그의 말에 무어라 반응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이상하게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대답이 없어서 편하다는 말. 그 말이 그날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퇴근길. 다시 버스를 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자리는 비슷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았다. 노란 점퍼도 허브도. 그의 말을 되뇌이며 집에 돌아온 나는 거실 한편. 아내가 베란다에 놓아둔 화분들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 대충 물만 준 기억뿐이다. 말을 걸어볼까? 나는 화초 앞에 앉아 그렇게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건 어쩐지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며칠 후 일요일 아침 모처럼 이른 산책을 나섰다. 공원에 사람들이 드문 시간.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여자가 나무숲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손끝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특이하게 느껴졌다. 내가 옆을 지나가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공원에서 채취한 잎으로 허브티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직접 끓여 마시는 게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말 끝에 웃음을 붙였지만 어쩐지 그 웃음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예전에는 커피만 마셨다고 했다. 손쉽고 강하고 바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커피를 마시고도 마음이 깨어나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식물에게로, 향기에게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와의 짧은 대화 뒤 나는 괜히 근처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들었다.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는 잎이었지만 내 손 안에서 가만히 있는 그 감촉이 생소하지 않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 허브 하나 키울까? 아내는 의외라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이 있고부터 출근길의 풍경이 약간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인데 무언가 미세하게 바뀐 느낌이었다. 아마 나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은 나도 모른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지. 다만 분명한 건 이제는 그 변화가 그리 낯설지 않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만남들, 노인의 허브와 여자 손에 들린 나무십. 그들은 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말 없는 말 속에서 무언가를 들은 듯했다. 아주 작고 조용한 속삭임. 그리고 나는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이었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나는 버스 창밖을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가끔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고 가게 앞에 놓인 화분이나 벽돌 틈에 피어난 잡초를 눈여겨보았다. 이상하지. 무언가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부장의 농담은 여전히 재미없었고 회의는 시간만 잡아먹었고 점심은 별 생각 없이 삼켜졌다. 그러나 사무실 복도 끝 창가 자리에 새로 앉은 청년이 조금은 눈에 띄었다. 그는 매일 점심시간이면 혼자 도시락을 먹었고 창문을 반쯤 열어놓은 채 음악을 작게 틀어놓았다. 그러곤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어느 날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나는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고 책상 위에 놓인 손편지를 재빨리 덮었다. 며칠 뒤 사무실 복도에서 또 그를 마주쳤다. 이번엔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최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리고 생전 할아버지가 매일 직접 써준 편지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나는 무슨 편지냐고 묻기도 전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면서도 아침마다 자신에게 짧은 시를 써주셨고 덕분에 하루를 지탱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최근 편지를 다시 꺼내 읽으며 이안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엇을 위로랍시고 꺼내기엔 내가 가진 말들은 너무 얇고 가벼워 보였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나는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다. 손글씨로 무언가를 남겨준 기억은 없었다. 우리는 필요한 말만 했고 침묵은 곧 이해라고 믿었다. 나는 뭘 남겼지? 그 청년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흔적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뚜렷한 말, 오래 남을 무언가. 며칠 후 주말, 동네 도서관에 갔다. 이유는 없다. 그저 집에 있기가 어색해서였다. 도서관 한편 신문을 읽는 중년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다 말고 갑자기 한 문장을 메모지에 옮겨 적었다. 나는 무심코 다가가 그녀가 읽던 신문을 훔쳐보았다. 메모한 문장은 이랬다. 사람은 고요한 순간을 견디지 못할 때 의미 없는 말로 공간을 채운다. 그녀는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곤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그날 나는 책 한 권을 골라 펼쳤다. 제목은 고요에 대하여였다. 처음 몇 장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나는 그 책이 나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에 누구를 마주하는가? 나는 모른다고 대답하고 싶었다. 아니, 사실은 누구도 마주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점점 인정하게 되었다. 나는 나 자신을 마주하는 법을 모른다. 그래서 누군가와 있으면 오히려 편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작은 노트를 꺼냈다. 몇 년째 비어있던 노트였다. 첫 장에 이렇게 썼다. 나 자신에게 쓰는 첫 번째 편지. 글씨는 삐뚤고 어색했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노트 첫 장을 채우고 나니 머릿속이 조금 맑아진 느낌이었다. 마치 오래된 먼지를 털어낸 것처럼. 그날 이후 나는 노트를 가방에 넣고 다녔다.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적으려고 했다. 오늘 본 구름은 물고기 모양이었다. 아침 커피에서 어릴 적 외할머니 집 냄새가 났다. 하찮고 조각 같은 문장들이었지만 나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조각들 같았다. 이렇게 나는 아주 느리게 그리고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내 안을 들여다보는 감각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이제 나는 단순히 일상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말을 들으려 하고 있다. 그들의 말 없는 손동작, 접힌 종이, 남겨진 향기, 흔들리는 목소리. 나는 이제 그 말들을 흘려보내지 않기로 했다.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처음 인정한 건 사소한 순간 때문이었다. 회사 복도에서 마주친 한 동료가 내게 말했다. 평소보다 말수가 늘었다는 것이다. 나는 무심코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이 내 머리에서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 내가 달라졌나? 달라졌다는 건 좋은 일일까? 아니면 뭔가 놓치고 있다는 걸까? 며칠 후였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 사람이 있었다. 예전 직장 동료. 한때는 자주 어울리던 사이였지만
내가 이직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사람. 그는 이번 주 토요일에 작은 사진전을 연다고 했다. 내가 그 시절 함께했던 몇몇 사람들도 올 거라고 말했다. 처음엔 갈 생각이 없었다. 굳이 과거를 되짚고 싶지 않았다. 이미 지나간 일들이었고 떠올리고 싶은 기억들도 별로 없었다. 그런데 사진전이라는 단어가 어딘가 낯설게 다가왔다. 나는 결국 주말 오후 약속도 없이 혼자 전시장을 찾았다. 작은 갤러리, 벽에 걸린 사진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하나둘 보였다. 누구도 먼저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예전에 같은 팀에서 일하던 남자였다. 과묵했고 회식 자리에서도 늘 조용히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 오래된 일 하나를 떠올렸다며 예전 우리가 함께 출장을 갔던 때 이야기를 꺼냈다. 그 출장이 내겐 별 의미 없었던 기억이었지만 그는 그 일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내가 나서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나는 그런 말을 했던 기억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했다. 그때 나는 무심히 사진 찍는 눈이 있네요 라고 했단다. 그 한마디가 너무도 필요했던 시기였다고 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의 사진들을 바라봤다. 어딘가 뿌연 날씨, 정지된 사람들, 어깨 너머로 비치는 창밖 풍경들. 내가 저런 말을 했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한 문장이 자신을 붙잡았다고 말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마치 거울 속 낯선 나를 본 것 같았다. 나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로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준 적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동시에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다. 바로 아들. 그날 아들이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빠는 항상 바쁘니까 내 얘기 들은 적 없잖아. 나는 아들에게 한 번도 그런 말, 넌 어떤 눈을 가졌는지 잘 봐봐 같은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아들과 함께 갔던 유치원 발표회, 중학교 졸업식,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던 사진들. 웃고는 있었지만 사진 속 나는 늘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정작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장면은 거의 없었다. 나는 어디에 있었던 거지? 다음 날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퇴근 후 노트를 펼쳤다. 어느 날은 아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써내려가고 어느 날은 과거의 내 모습에게 편지를 썼다. 넌 왜 그렇게 바빴니? 왜 가까운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쉽게 흘려들었니? 왜 그때는 말 한마디가 무거운 줄 몰랐니? 어느 날 한 장의 편지를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아들의 책상 서랍에 살며시 넣어두었다. 며칠 뒤 아들이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무표정한 얼굴로 앉더니 편지를 읽었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자신도 사실 나를 멀리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고. 단지 대화가 어려웠고 내가 항상 먼저 끝을 내버리는 것 같았다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장면이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침묵이었던 것 같다. 봄비가 내리던 아침이었다. 평소보다 늦은 출근길.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고 사람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적 비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마당에 있는 화분을 베란다로 들여오곤 했다. 흙냄새가 실내에 퍼지고 어머니는 화초 잎을 닦으며 조용히 혼잣말을 하셨다. 그 시절 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지루하고 답답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세상과 이어지려는 아주 작고 성실한 몸짓이었다. 그날 오후 회사를 조퇴했다. 이유는 없었다. 그저 마음이 이끌렸다. 나는 근처 작은 마을로 향했다. 예전에 아내와 둘이 자전거를 타고 갔던 곳이다. 논두렁이 이어진 길, 비닐하우스, 멀리 보이는 감나무.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무렵 비가 잦아들었다. 그리고 우연히
한 작은 교회 앞 벤치에 앉아 있는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나를 보자 벤치 옆에 있던 바구니를 가리켰다. 안에는 잘 익은 감이 몇 개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건넸다. 자신은 매일 감나무 앞에서 노트를 적는다고 했다. 감이 익는 속도를 관찰하며 계절의 말을 받아 적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 일이 아주 오래 걸린다고 했다. 감이 익는 속도는 사람마다 보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그녀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대신 감 한 개를 손에 쥐었다. 그 감은 따뜻했다. 누군가 오래 품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따뜻한 과일은 처음이네.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주고받는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시간을 견딘다는 건, 기다린다는 건,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건 결국 같은 일이란 것을. 집에 돌아온 나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가족에게 저녁을 차렸다. 메뉴는 특별할 것 없는 나물 몇 가지와 된장국이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과 아내는 처음엔 의아해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건 감이 익는 동안 생긴 맛이야. 그 말의 의미를 다 전할 순 없었지만 두 사람은 말없이 그릇을 비웠다. 그날 밤 아들은 내게 자기가 만든 음악을 들려주었다. 그 안에는 익숙한 소리가 섞여 있었다. 내가 아침마다 마시던 커피 내리는 소리, 아내가 채소를 다듬는 소리, 비 오는 날 베란다 문을 여는 소리. 아들은 말했다. 이건 집의 소리라고. 그리고 이 소리를 담아두고 싶었다고. 나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집, 이 소리, 이 시간, 이 냄새. 나는 마침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다음 날 나는 작은 결심을 했다. 매일 아침 한 사람에게 짧은 손편지를 쓰는 것. 직장 동료든 가족이든 오래 만난 친구든 이유 없는 안부라도 괜찮다고. 첫 편지는 아내였다. 오늘도 당신이 웃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편지를 썼다. 카페 사장에게는 커피 향이 고맙다고, 택배 기사에게는 계절 속에서도 성실한 움직임에 감사하다고, 동료에게는 점심시간의 침묵이 오히려 위로였다고. 편지는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반응을 만들어냈다. 누군가는 눈인사를 했고 누군가는 길게 답장을 보내왔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웃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람은 말 없는 언어로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는 걸. 그 많고도 조용한 만남들, 버스 옆자리의 노인, 공원에서 잎을 모으던 여자, 복도 끝 창가에 앉던 청년, 오래전 잊힌 얼굴들. 그들은 다 나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만 이제야 들을 귀를 갖게 된 것뿐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변과 내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정신건강은 육체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정신도 육체도 모두 항상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